여러분, 2025년 한국 경제가 고작 0.9% 성장에 그쳤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2026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요 국제기관들이 한국 경제가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과연 무엇이 이런 반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지갑 사정은 정말 나아질까요? 오늘은 IMF, OECD,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2026년 한국 경제 전망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내년 경제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경제 관련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한국 경제는 많은 분들이 체감하셨듯이 상당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성장률이 0.9%에 그치면서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졌고 소비 심리도 얼어붙었죠. 그런데 2026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 국제기관과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가 완만하지만 분명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전망을 살펴볼까요? IMF는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했습니다. 2025년의 0.9%에 비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죠. IMF는 이러한 회복의 배경으로 정책 불확실성의 완화를 꼽았습니다. 2025년에 한국 경제를 짓눌렀던 여러 불확실한 요소들이 점차 해소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와 소비자들의 지갑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쉽게 말해 금리 인하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KDI 역시 2026년 성장률을 1.8%로 예측하면서 특히 수출과 설비 투자 부문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수출은 한국 경제의 핵심 엔진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요 수출 품목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수출 부문이 2026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회복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 투자 역시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재개하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 조금씩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인데요. 이는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 안정 수준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치솟았던 물가가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실질 구매력이 더 이상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소비 심리도 개선되고 이는 다시 경제 전반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MF와 KDI보다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도 있습니다.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입니다. OECD는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2.2% 사이로 예측했습니다. 다른 기관들보다 0.3명, 4%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OECD가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OECD는 특히 민간 소비의 회복에 주목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소비자들은 지갑을 꽁꽁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불확실성 때문이었죠. 하지만 2026년에는 이런 요소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다시 지갑을 열기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낮아지면 그동안 미뤄뒀던 소비를 재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OECD는 노동시장의 확대가 고용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이는 곧 소득 증가로 이어집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특히 청년층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도 비슷합니다.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같은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2026년 한국 경제가 평균 1.9%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와 KDI의 전망보다는 약간 높고 OECD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들 투자은행이 특히 주목한 것은 반도체 산업의 회복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도 매우 많죠. 2023년과 2024년 초반까지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러한 흐름이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 전반적으로도 개선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류 등 다양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전망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투자은행들도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들이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대외 환경입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두 나라는 세계 경제의 양대축이고 한국은 이 두 나라와 모두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자 안보 동맹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은 양쪽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고 이는 수출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진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두 시장 모두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에도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경제에는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거나 예상치 못한 금융 위기가 발생한다면 한국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경제의 회복이 더디고 일본도 여전히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가 예상만큼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내수 회복이 더디다는 점이 큰 걸림돌입니다. 수출이 회복된다고 해도 내수가 따라오지 못하면 경제 전반의 활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많은 가계가 높은 부채를 안고 있어서 소비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는 내수 회복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경제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거나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도 주시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원화 가치가 급격히 변동하면 수출입 기업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자산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변화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발생하면 원화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026년 한국 경제를 전망할 때 물가와 고용 상황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행히 이 두 부분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물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인 2% 주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경험했던 높은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나들면서 서민들의 생활에 큰 부담을 주었죠. 식료품, 에너지, 주거비 등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질 소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도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공급 충격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물가가 안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우리의 실질 구매력이 보호됩니다. 같은 임금을 받아도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이죠. 이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내수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는 물가 안정이 생활 안정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OECD는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고용을 지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률 개선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같은 분야에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계속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하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높게 유지하면 경제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에도 경제 지표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2026년의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환율 상황, 국내 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미금리 역전이 심화되면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고 환율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서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크게 낮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국제기관과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해서 2026년 한국 경제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한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성장률은 1.8%에서 2.2%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5년의 0.9%에 비하면 분명한 개선입니다. 회복을 이끄는 주요 동력은 수출과 설비 투자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회복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물가는 2% 수준에서 안정되고 고용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러 리스크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 세계 경기 둔화 위험, 더딘 내수 회복, 환율 변동성 등이 한국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출 중심의 회복과 내수 회복의 불균형, 노동력 부족,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높은 가계부채 문제 등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2026년 한 해의 성장률이 개선된다고 해서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도 내수 시장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한 공급망 다변화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함께 장기적인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합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청년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산업구조 고도화 등 다양한 과제들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혁신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규제 개혁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개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026년이 경제 회복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고무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경제 상황이 자동으로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재무 관리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으니 부채 관리에 신경 써야 하고 투자를 할 때도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 개발과 역량 강화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청년층은 미래 유망 산업과 직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26년 한국 경제는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완만한 회복세라는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생각하면 2026년 역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2026년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제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